아니, 진짜라니까요. 진짜 이것만 따라 하셔도 만성 목 어깨 통증을 70%는 줄여줄 수 있어요. 최근 미국의 체형 전문가 영상을 보다가 아차,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해보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수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샵에 목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고객님 대상으로 집에서 10분만 이걸 하라고 하니 10명 중에 7명이 통증이 줄어졌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원리와 운동 영상을 준비했으니 꼭 따라 하셔서 만성 목 어깨 통증에서 해방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깨가 계속 올라가 있고 목 뒤가 뻣뻣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허리까지 긴장되는 느낌인데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도 해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횡격막 호흡도 따라해 봅니다. 근데 이상하죠? 잠깐은 편한데 며칠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목 통증, 어깨 결림, 허리 긴장, 불안감, 얕은 호흡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히 배로 숨 쉬세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 하나만 바뀌어도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관리받아도 다시 굳는지 그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횡격막을 그냥 숨 쉬는 근육 정도로 생각합니다. 횡격막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호흡근이면서 자세 유지근이며 신경계 조절 장치이고 전신 근막 긴장의 중심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숨만 쉬는 근육이 아니라 몸 전체 긴장의 리모컨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걸 볼게요. 왜 횡격막이 자세 유지근이라고 불릴까요? 많은 분들은 허리를 세우는 건 등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몸 안쪽에 깊은 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빈 콜라캔이 있습니다. 찌그러뜨리면 쉽게 찌그러집니다. 안에 압력이 꽉 차 있으면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고 복부 근육과 골반 저근이 같이 반응하면 배 안쪽에 압력이 형성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복강내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통이 마치 공기가 들어간 실린더처럼 단단해지고 그래서 척추를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안쪽에서 지지해주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세우려고 등과 허리에 힘을 줍니다. 근데 몸 안쪽 압력이 부족하면 겉 근육들이 계속 과로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쉽게 뻐근해지고 목과 승모근까지 긴장합니다. 반대로 횡격막이 잘 움직이면 몸 안에서 척추를 받쳐주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깊게 숨만 쉬어도 허리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횡격막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작동합니다. 이걸 피드포워드라고 합니다. 팔을 들기 전에, 다리를 들기 전에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횡격막이 먼저 중심을 잡습니다. 즉, 횡격막은 숨만 쉬는 근육이 아니라 몸의 중심 안정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은 중심이 불안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러면 겉근육들이 대신 버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승모근, 흉쇄유돌근, 사각근, 허리, 기립근 이런 근육들이 과하게 긴장합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환자들 몸을 보면 항상 버티는 몸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올라가 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배는 딱딱하고 숨은 얕습니다. 몸이 계속 긴장 모드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왜 횡격막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진정시키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은 항상 교감신경 활성화 상태입니다. 일, 스마트폰, 스트레스, 불안, 수면 부족, 과도한 카페인, 몸은
계속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숨이 얕아집니다. 가슴 위쪽으로만 움직입니다. 목으로 숨을 쉽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뇌는 계속 긴급 상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몸은 더 긴장합니다. 그러면 또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상태를 투쟁, 도피 반응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몸이 생존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환자들은 단순히 근육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경계가 계속 과흥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깊고 느린 횡격막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몸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괜찮아. 버티지 않아도 돼. 그러면 심박수가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 긴장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산소를 많이 넣는 게 아니고 몸의 위험 경보 시스템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호흡만 제대로 해도 눈물이 나거나 몸이 풀리거나 갑자기 졸리기도 합니다. 몸이 처음으로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호흡이 왜 근막 긴장과 연결이 될까요? 근막은 그냥 얇은 막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몸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거물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횡격막은 그 중심 교차점 중에 하나입니다. 횡격막은 위로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폐 주변과 연결되고 목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래로는 대요근, 골반, 다리까지 연결됩니다. 즉 횡격막이 굳으면 단순히 숨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목도 당길 수 있고 허리도 뻣뻣해질 수 있고 골반 움직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리만 치료받는데도 안 좋아집니다. 진짜 문제는 호흡과 몸통의 압력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데 허리만 계속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몸은 뼈로 버티는 게 아니라 장력으로 버팁니다. 텐트와 비슷합니다. 텐트는 천과 줄의 균형으로 서 있습니다. 한쪽 줄이 당겨지면 몸 전체의 구조를 틀어지게 합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근막과 압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횡격막 기능이 떨어지면 몸 안쪽 압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바깥 근육들이 억지로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승모근 과긴장, 거북목, 허리 압박, 갈비뼈 들림, 얕은 호흡 이런 현상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증을 볼 때 항상 이걸 봅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숨쉬고 있는가? 어깨가 먼저 들리는가? 갈비뼈가 움직이는지, 배가 딱딱한지, 등 뒤 호흡이 되는지. 왜냐하면 단순한 공기 이동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긴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깊게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몸이 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 전에 갈비뼈, 복부, 옆구리, 등 뒤 긴장을 먼저 풀어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몸이 굳었는데 억지로 숨만 깊게 넣으려 하면 오히려 목으로 더 버티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상태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숨을 들여 마실 때 어깨가 먼저 올라가는지, 목 옆이 탄탄해지는지, 배만 앞으로 튀어나오는지, 등 뒤는 거의 안 움직이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의 몸은 지금 생존 호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계속 경계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호흡을 운동처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자. 숨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자. 버티는 힘을 조금 내려놓자. 그 순간부터 호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횡격막은 단순히 숨쉬는 근육이 아닙니다. 척추를 세우는 코어의 지붕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스위치이며 전신 근막장을 조율하는 중심축입니다. 몸은 각각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강하게 버티는 몸이 아니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호흡이 있습니다. 숨을 억지로 크게 쉬려고 하지 마시고 몸이
숨을 받아들일 공간이 있는지부터 한번 느껴보세요. 통증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속 버티고 긴장한 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